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 시는 구군 단체장님들과 함께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광화문 집회 관련 코로나19 확산을 하루빨리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고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광화문발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현재 정부는 2차 대유행의 사태를 막기 위해 전 국가적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월 22일 지역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선제적 방역 조치로 조기 진화하며 가장 오랫동안 코로나19 청정 지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 중 2분이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으면서 청정지역 울산이라는 명예가 무산되었고 안타깝게도 광화문 집회 관련 지역 감염 확산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 이들로 인한 2차 감염이 발생하여 남구 야흥 롯데캐슬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 2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69번 확진자와 같은 버스를 탑승한 자가격리자가 무단 이탈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의 상황을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조선자동차,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 수도인 만큼 이 같은 확산세가 산업 현장으로 번질 경우 울산 경제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가 마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촉즉발의 위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사람은 547명입니다. 이 중 현재까지 353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복지여성건강국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아직까지 200명 가까운 분들이 검사를 받지 않고 또 신원을 확인하는 것도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분들이 바이러스를 복균한 상태로 지역사회를 활보할 경우 지역의 방역 전선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다시 한번 강력히 호소합니다.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다녀오신 분들께서는 한시라도 빨리 진단 검사를 받으시고 이들의 신상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우리 시의 명단 확보 노력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는 이미 지난 8월 17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행정조치 11호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행정조치 제11호는 8월 7일부터 8월 13일 사이 서울시 성북구 소재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8월 1일부터 8월 12일 사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 우리제일교회 방문자 그리고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됩니다. 만약 행정조치 제11호를 위반하여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 벌금과 치료비의 본인 부담은 물론 그로 인해 발생될
피해와 손해에 대한 구상권도 단호하게 청구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방역 조치사항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8월 19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8월 23일 0시부터 내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다중이용시설 등 중 위험도가 높은 클럽, 유흥주점, 노래 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집합 금지 조치가 실시됩니다. 실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인원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밀집도를 낮추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는 불효불급한 외출 모임과 다중이용 시설 이용을 자제하여 추가 감염이 차단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문화행사 관련 조치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문화예술 행사는 취소 또는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8월 22일, 8월 23일 서머 페스티벌은 취소하였으며 8월 29일 개최 예정인 고복수 가요제도 무기 연기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따라 취소 또는 비대면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예술인 등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관내 해수욕장 조기 폐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금일 0시부로 동구 일산 해수욕장과 울주군 진해수욕장을 폐장합니다. 그러나 안전요원, 방역요원, 행정봉사실 인력은 8월 31일까지 계속 배치가 되어 해수욕장 내 시민의 안전과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야간에 해수욕장에서의 음주,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집합 제한 행정조치 제10호를 연장 발령합니다. 당초 7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에서 8월 30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달 오전 6시까지로 동구 일산해수욕장과 울주군 진해해수욕장의 해수욕장 구역입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야간의 음주, 취식행위, 집합활동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함께 하신 구군 단체장님들의 협조하에 광화문 집회 참가자 신상 파악, 방역조치 등의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감염병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오늘부로 함께 하신 구군 단체장님들의 협조하에 읍면, 동리, 통의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광화문 집회 참가자 신상 정보를 확보하고 검체, 검사, 권고 등의 방역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금일 13시부터 광화문 집회 참가자 검사 동료 긴급 상황실을 설치하고 20대의 전용 전화기를 설치하여 확보된 명단을 대조하면서 전화 안내 및 검사를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속한 검사는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내 가족을 지키는 일이며 120만 울산 시민을 지키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 만큼 다시금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께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진단 검사 등 우리 시의 방역 조치에 협조해 주시고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웃 중에 광화문 집회 참가자가 있으면 적극 검체 검사를 권유하시거나 혹은 우리 시의 신상 정보를 알려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따른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분초를 다투며 지역사회 내 감염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N차 감염 증가와 지난 3월 대구의 악몽이 지역에서 재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오늘 함께 하신 구군 단체장님들과 함께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광화문 집회 관련 코로나19 확산을 하루빨리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고 불편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 행정조치 준수 등 우리 시의 방역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코로나19는 강하지만 울산은 더 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의 대시민 호소문 발표에 이어서 울산시 구청장 군수협의회 정천석 회장님께서 시민 당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그 5개 구와 군의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오늘 울산시에서 발표한 이 예방 조치에 대해서도 추워도 빈틈없이 망설임 없이 잘 추진돼가 우리 지역사회를 전염병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예방을 하고 하루속히 이 고비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 노력할 것을 오늘 우리 5개 군수와 구청장도 같이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광역메일 정종식 기자님. 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2시 반에 경찰에 고발을 하신 거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말씀하신 게 보면은 약 200명 가까운 분들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고 네. 사진 신고를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그 고발 대상이 이분들인 것 같은데요. 어제는 네. 피고발자로 표시된 분들은 그 버스를 계약하거나 인솔한 사람으로 밝혀진 사람들의 이제 전화번호를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이름은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여튼 우선 그 인솔했거나 버스를 이렇게 계약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게 피고발 대상이었고요. 지금 현재 지금 200명 가까운 갔다 왔다는 숫자는 파악이 되지만 뭐랄까요? 신분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 네. 목요일 날 시장님께서 네네. 금요일 12시까지 네네. 신고를 해라. 예. 하지 않으면은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네네. 그날 청장님도 같이 오셨고요. 네네. 청장님도 같이 오셨는데 그러면 어제 고발한 그 대상이 네네. 12시 넘어서 2시 반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계약자라든지 인솔자도 되겠지만은 그게 포함되지 그거 아닌 일반 네.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자들도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 고발하느냐 여부는 고발하느냐 시한도 하나의 기준이지만 얼마나 우리 시의 방역에 협조해 주느냐. 자, 정말 지금이라도 참 나타나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한다면 아직은 그래도 참 그래서 그분이 검사를 하니 검사를 하고 나서 보니 음성으로 판정된다면 그분을 고발할 거냐 이것은 조금 좀 이렇게 잘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장님 그래서 제가 여쭈은 이유가 네. 만약에 네네. 어제 2시 반까지는 안 했었는데 네네. 오늘이든지 또는 네. 내일 같은 경우에 예. 사후에 자진 신고를 한다든지 네. 검사를 받을 경우는 그 고발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인지를 그러니까 여쭙습니다. 그분이 건강 상태와 그 방역
얼마만큼 그분이 그 해를 끼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양성인 같은 경우는 그럼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양성인 경우가 더 문제죠. 그리고 양성이면은 고발 조치 해제를 못 하시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울산매일신문 UTV 심현욱 기자라고 합니다. 지난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여전히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고 능동감시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들을 자가격리 대상자로 전환을 하지 않을 것인지 첫 번째 여쭙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70번째 확진자가 검체 채취 후에도 사무실 출근을 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집회 참가자가 능동감시자라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실무적인 확인을 거치겠습니다. 예, 복제선장입니다. 70번 환자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고 능동감시자라고 발표하신 적이 있는가? 예, 그 집회 참가자 중에서는 저희들 능동감시자로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예. 광화문 집회자는 일단 전수 검사 대상자입니다. 검사를 하고 음성 판정이 나면 능동 감시자로 전환이 됩니다. 양성이면 그건 입원을 해야 되는 부류고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음성 판정이 나면 능동 감시자로 전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나머지 그 교회 관련자는 14일 자가격리고요. 틀립니다. 자, 70번. 두 번째 질문, 70번 확진자가 검체 채취 후에도 사무실 출근을 해서 좀 여러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지금 70번 환자는 확진자가 판정이 됐고 그래서 지금 울산대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경증을 봐가지고 이번에 대해서는 다른 저희들 고발이라든지 다른 조치들을 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70번 환자에 대해서 저희들 제가 뒤에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고발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지금 받겠습니다. 확진자로 치료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치하기가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좀 더 조사를 해서 고발 대상자인지를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네, 울산매일신문 주희정 네. 기자입니다. 그 74번 확진자가 아직 네. 확진자가 되기 전에 어제 검사를 받고 난 이후에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다가 중간에 나와서 고향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와서 고향에 밥을 주러 나왔다고 하거든요. 지금 검사 확진 판정 받기 전에 검사 이후에 밖으로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건지 일단 하나를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발표한 그 70번 확진자의 동선과 아파트 관리소장이 주민들한테 말한 동선 일부가 차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70번 확진자 같은 경우에 이제 탁구장을 다녀왔다든지 광복절 그 집회 이후에 그런 동선이 좀 누락이 돼 있는 게 있는데 중간에 사전에 조금 누락이 되어 있는 동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복지 예수목장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바로 이어서 제가 오늘 저희들 어제 그 70분에서 75분까지 확진자 5명이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 아마 탁구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실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어서 제가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그 동선 부분하고 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70번 확진자 이후에 우리가 그 70번 확진자의 동선과 관련해서 방역당국에서 폐쇄 조치를 공식적으로 내린 게 혹시 있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폐쇄 조치 그러니까 없습니까? 일부 민간에서는 이렇게 소문이 아름아름 나면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곳을 일부 폐쇄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시에서 폐쇄 조치가 내려간 건 아닌가요? 예, 지금 저희들이 일본이 다녀간 이동 동선에 따라서 방역 소등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폐쇄 조치를 한 곳은 저희들 명령을 한 곳은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KBS 박영하 기자님. 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이제 관건이 이제 광화문 집회 참가자 나머지 이제 명단을 확보하는 건데 어제 이제 브리핑 하실 때
국장님, 과장님 두 분 중에 아무나 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제 이제 브리핑하실 때 검사를 받은 사람하고 명단을 확보하는 거하고는 별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좀 여쭙고 싶은데 이제 353명이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이분들은 인적 사항을 다 확보를 한 건지 그래서 나머지 200명에 가까운 이분들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검사 받은 인원 검사를 받다 하더라도 인적 사항을 확보를 못한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제로 저희들 명단을 어제 확보된 거는 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121명이 또 명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0명이 중복이 되었습니다. 아마 127명은 어제까지 저희 보고를 드렸는데 그래서 그 20명을 빼면은 228명이 됩니다. 228명은 저희들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53명이 되는데 저희들한테 명단은 제출을 안 했지만도 자기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은 분이 353명입니다. 이분들은 보건소에 검사를 받을 때 자기의 신상이라든지 강암이 갔다 온 것 이걸 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353명이 저희들 명단을 확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JCN 김동인 기자인데요. 인터넷상의 전통시장 상인회 등에서 노인들에게 일당을 주고 이제 광화문 집회를 데려갔다라는 선들이 나돌고 있는데 그런 관련해서 사실 확인이 가능한지와 만약에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이 된다면 울산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랑요. 또 당장 내일부터 교회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 예배 같은 건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여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인 이분들이 가게 된 경위와 수당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지금 고발한 그 수사에서 일정 정도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그에 따른 법 적용은 이제 수사 당국으로 우리는 일단 넘겼습니다만은 혹시 빠진 게 있으면 그때는 시에서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질문 답변하시죠. 말씀하신 게 그러면은 지금 그런 게 좀 사실로 좀 밝혀졌다는 말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어제 고발장을 제출해서 수사가 개시됐으므로 수사 과정에 그런 것이 조사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단계 지침에 따라서 실내 50인, 실내 100인 이상의 행사가 금지되는 것이지 그 집회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역 사항을 준수하시고 정식 예배는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MBC 유영재 기자님. 네, 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구군에서 이 행정력까지 동원해서 200명의 행방을 알아내려고 한다는 건 그만큼 이제 신상 확보가 힘들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기지국 조사를 해서 명단을 확보하는 방안은 지금 사실상 힘든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것도 지금 다 포함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경찰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찰에서도 그게 어려운 것이 일부 인솔자가 우리한테 자진 제출한 명단이 있는데 본인도 이름밖에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구군에서까지 주변에 생활 주변에서 저 사람 갔다 왔는데 신고하시도록 독려하는 그런 작업까지도 우리가 지금 이제 함께 걱정을 해야 될 처지입니다. 인솔자도 자기가 이름만 알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여부도 자필로 쓴 이름만 있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사실인지 여부도 이건 또 수사 대상이죠. 그만큼 이 내용이 생각보다 참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복지여성건강국의 자세한 브리핑은 이후에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5개 구군 단체장님들이 모두 참석하신 관계로 시장님 브리핑에서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울산시는 지역 감염 최소화를 위해서 조금 전 오후 1시부터
광화문 집회 참가자 검사 동료 긴급 상황실을 운영 중입니다. 지금 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 중인데요. 시장님을 비롯한 구군 단체장님들께서는 지금 이동하셔서 긴급 상황실을 둘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원하시는 언론 매체들께서는 함께 이동해서 촬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갑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